내가 왜 해독이 필요한가? 그리고 내가 건강해지려면 어떤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할까? 이런 계속 물음표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3.3 헬스클럽과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그 완벽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주실 최고의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 강의만 집중하셔도 앞으로 내 건강 플랜을 완벽하게 세우실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실 텐데요. 바로 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혜미 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아주 잘 들립니다. 네. 강의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혜미 강사님 하는데 갑자기 옆에 조명이 꺼져가지고 급하게 스탠드를 꼽느라고 갑자기 저도 잠깐 책상 사라지셔서 밑으로 깜짝 들어갔다 놀랐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방금 들으셨던 음악과는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목소리고, 네. 제가 오늘 우리 회원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머리를 하루 종일 풀고 있다가 더워갖고 조금 전에 묶었어요, 저도. 네. 다음 주에 체감 온도가 47도래요. 들으셨나요? 다음 주 일주일 내내 체감 온도가 47도, 41도, 40도 이렇어요. 체감 온도가 그렇습니다. 엄청 날이 더워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진짜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이제 막 3.3 헬시 클럽에서 해독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고 내 건강을 챙기기로 마음 먹으신 회원님들을 진짜 스스로 너무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름을 잘 나야 겨울에 또 감기 걸리지 않고 잘 보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엄청 말을 엄청 빨리 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잘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나오지? 잠시만요. 네, 공유. 어? 왜 화면이 안 나오지? 화면이 안 나오고 있죠? 왜 화면이 안 나올까요? 화면이 혹시 아직 안 그 어허. 나오고 있어요. 슬라이드 쇼를 껐다가 다시 키셔서 한번 공유해 주시겠어요? 지금은 됐어요. 잘 보이시죠? 나와요. 네네네. 네. 제가 채팅을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놓고 좋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볼 건데요. 자, 오늘 준비한 강의는 해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이제 해독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해독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해독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정확하게 개념이 좀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도 해독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사진 보시면 여드름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여드름이 득시글득시글 했던 온 얼굴에 멀쩡한 피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여드름이 진짜 한가득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너무 재수없게도 살이 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좋으시죠? 근데 살찐 거랑 얼굴 피부 이런 거랑 바꾸자 그러면 아무도 바꾸다고 안 하더라고요. 살은 빼면 되는데 피부는 좋아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이 진짜 너무 많이 나서 이 여드름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돈을 많이 썼는데 아무리 돈을 써도 여드름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뉴스킨이나 파마덱스 이런 것들을 다루기 이전에는 전혀 몰랐었고 해독과 피부가 상관이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유튜브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부가 좋아지려면 무조건 피부과를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피부과에다 돈을 한참 쳐부었죠. 엄청 퍼부은 삶을 살았는데, 여기 공부를 하다 보니, 아, 피부도 장기고, 이 염증이 피부로 가지 않았으면 내 몸속에 생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쵸? 몸속에 생겼으면 더 몰랐을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생긴 이런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저도 빼독이란 걸 했고, 그 빼독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지금은 이렇게 맑은 피부가 되었답니다. 네. 옆에 제 지금 화면에 그 총괄수석 허솔님하고 총괄수석 송나라님이 계신데 왜 저만 흑인 같은 거죠, 지금? 심지어 전 조명을 두 개나 켰는데 이상하네요. 네, 까만 옷을 입어서 그런 거라고 좀 생각할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만나고 지금 뉴스킨이라는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한 12년 차가 되었고요. 저도 여기에 계신 컨설턴트 선생님들처럼 3.3일시 클럽을 통해서 건강해졌고,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을 만나면 건강해지게 만들어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정이 애가 아주 밝아지고 좋아졌어요. 지금 우리 회원님들 나 건강해지고 나 좀 살 빼고 나 아픈 것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들어오셨지만 그게 어느 정도 소기의 달성을 이루시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고 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는 거 마음에 깊게 새겨두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독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가장 많이 쓸 단어가 바디 버든이거든요. 가장 피할 수 없는 독소.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이건 피할 수 없어. 이게 외부적인 독소와 내부적인 독소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수석님들 저 뭐지 음소거 좀 잘 해주세요. 자, 내부적인 독소와 외부적인 독소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먹거리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는 숨만 쉬어도 활성산소라는 게 생기면서 병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고기는 무분별한 항생제들이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식품 첨가물이라던가 인스턴트 뭐 미세먼지, 플라스틱, 편의점 음식, 음주 흡연, 방향제, 세제, 섬유유연제, 장기 복용하는 약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우신 분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쉽게 살면서 피부로 혹은 내 입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독소, 즉 바디 버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거든요. 이 바디 버든이 어떤 것들인지 같이 바디버드는 인체에서 발견되는 특정 유해인자나 화학물질의 총량을 말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화학물질의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일부 화학물질의 경우 바디버든이 높습니다. 아주 일상적으로 노출되거나 지방이나 뼈에 저장돼 우리 몸에서 매우 느리게 제거되기 때문이죠. 미처 배출되기 전에 또다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유해물질이 우리 몸에서 발견된다는 기사가 실리면 곧바로 노출되는 것은 맞지만 안전하다는 반론이 이어집니다. 특정 물질은 안전한 수준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몸속에는 한 가지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속 환경 호르몬의 총량, 바디버든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네, 들으셨죠? 바디 버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몸에 쌓여 있는 환경 호르몬 독소의 총량을 바디 버든이라고 한다. 독소의 총량이 바디 버든이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바디 버든 중에서 가장 우리 삶을 괴롭게 하는 거. 그게 바로 환경 호르몬입니다. 환경 호르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매체나 이런 곳에서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이게 질병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환경 호르몬 하니까 단어가 주는 이 어감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원래 정식 명칭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내분비계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걸 교란하는 물질을 교란하는 물질을 우리는 환경 호르몬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환경 호르몬이 어떤 일을 하냐 정상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고 정상 호르몬으로 둔갑해서 얘가 몸 안에서 정상 호르몬이 할 일을 지가 하고 불순물을 남기는데 그것들이 암의 원인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요즘 주변에서 갑상선암, 유방암, 자궁암, 자궁경부암 뭐 이런 호르몬과 관련된 암이나 근종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여성분들은 이런 질병으로부터 멀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요즘엔 남성분들도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환경 호르몬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너무 많이 몸에 쌓이면서 내 몸이 호르몬을 직접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외부로부터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더 열받는 건 얘가 이렇게 막 암도 만들고 하는데 더 열받게 하는 건 나를 비만하게 만든대요.
그래, 내 몸에 암을 만드는 것까진 용서하겠어. 근데 나를 뚱뚱하게도 만든다고?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환경 호르몬이 나를 비만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 호르몬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이 환경 호르몬에 아주 많은 환경 호르몬들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 파라벤 요 세 가지는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용어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 시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세 가지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이거든요. 자, 한번 비스포인으로 A부터 볼게요. 투명하고 딱딱하고 가벼운 플라스틱이면 다 비스페놀 A가 들어있다라고, 이게 비스페놀 A가 원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투명하고 딱딱하고 가벼운 플라스틱 뭐가 있죠? 생수통, 생수통. 그쵸? 생수통, 우리 텀블러 통 이런 거 다 투명하고 딱딱하고 가벼운 플라스틱이죠. 반찬통 이런 거. 우리가 주로 음식을 담아내는 통이 다 비스페놀 A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통조림 음식 많이 먹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통조림 뭘로 만들죠? 철로 만들죠. 쇠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쇠라고 하는 게 물만 닿아도 원래 녹슬어야 정상이죠. 물이 안 닿고 바깥에 공기에서 산소만 만나도 녹슬어야 정상이에요. 그쵸? 근데 이 통조림 안쪽에 뭐가 들어있죠? 음식물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조림 안쪽은 녹이 쓸어요? 안 쓸어요? 안 쓸죠? 그게 왜 그러냐면 통조림 안쪽을 코팅하는데 이 코팅을 비스페놀 A로 하고요. 이 비스페놀 A가 우리 비 오면 방수대라고 천장에 까는 에폭시 아시죠? 그 에폭시의 원료로 그 안을 코팅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내가 먹는 스팸, 뭐, 아니면 그 파인애플 캔 통조림, 뭐 참치 통조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드실 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녹기 시작하면서 음식물에 침투되기 시작하는데 이 플라스틱은요, 거의 다 지용성이라서 기름에 특히 더 잘 녹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드실 땐 어떻게 하냐? 물에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자, 파인애플 통조림 물에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캔 음료, 캔에 들어있는 건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영수증인데요. 영수증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요즘엔 영수증이 막 찍찍하면서 그 까맣게 하얀 용지에 까맣게 글씨 써서 나오죠. 그게 뭐냐면 이 영수증 용지에 비스페놀 A 용액을 이렇게 발라요. 그리고 기계를 통과하면 비스페놀 A 용액이 타면서 까맣게 글씨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받는 대부분 그 영수증은요, 다 비스페놀 A 용액이 발라져 있고, 거기가 기계를 통과하고 나오면서 글씨가 새카매지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시중에 이런 비스페놀 A를 너무너무 많이 만지게 돼요. 근데 특히나 여성분들이나 아기들은 손이 굉장히 약하죠. 연하죠. 남성분들에 비해서 손이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맨날 뭐 발라요? 핸드로션 같은 거 바르죠. 핸드로션이 잔뜩 발린 기름기가 잔뜩 있는 손으로 이런 것들을 만지게 되면 어때? 내 몸에 흡수가 아주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수증 같은 거 받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웬만하면 종이 영수증 받으시지 마시고요. 그 코팅면을 반으로 접어서 그 반대쪽 면을 손으로 만지셔야 돼요. 음. 그럼 어떡하지? 이제 쉽잖아요? 이런 거 우리 맨날 영수증 막 가방에 넣어놓고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넣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스페놀 A가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알려졌고, 비스페놀 A가 건강에 안 좋은 거네 라고 해서 비스페놀 A가 금지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사람의 몸에 닿거나 먹거나 하는 것들에는 비스페놀 A를 안 넣어요. 그래서 비스페놀 A 프리라고 해서 써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비스페놀 A를 대체할 것들이 있어야 되죠. 이 대체를 뭘로 하냐면 비스페놀 F, 비스페놀 S 이런 걸로 합니다. 비스페놀 A가 아니면 되는 거야? 아니요, 똑같아요. 비스페놀 F나 비스페놀 S나 비스페놀 A나 거기에요. 똑같아요. 비슷하거든요. 뭐 다른 게 거의 없는데도 비스페놀 A가 아니면 우리는 안심하게 되죠.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텀블러 통 같은 거 쓰시면 안 되고 뭐 써야 돼요? 유리 쓰셔야 돼요. 유리컵 쓰셔야 되고 플라스틱 같은 거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텀블러는 안에가 유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쓰셔도 되겠죠.
그래서 텀블러 같은 거 갖고 다니셔야 되고 유리병 같은 거 웬만하면 쓰셔야 되는 게 비스페놀이 들어가는 건 다 좋은 거네요가 아니고 다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비스페놀은 멀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스페놀을 좀 멀리 하자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웬만한 건 유리로 다 대체해서 써야 한다. 원래 친환경이라고 하는 건 삶이 불편해집니다. 자, 두 번째는 푸탈레이트입니다. 우리 푸탈레이트 너무너무 많이 써요. 비닐 생각하시면 돼요. 유연하면 유연할수록 비닐우가 랩처럼 유연하면 유연할수록 푸탈레이트가 더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장품에도 이 푸탈레이트가 들어있고요. 페인트, 매니큐어, 크레용 이런 곳에 푸탈레이트가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향나게 하는 거 있죠? 뭐 우리가 쓰는 향수라던가 방향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그 뭐지? 이 향기 나게 꼽아 놓는 거 이런 거 이름 뭐라 그러죠? 그런 거에도 전부 다 푸탈레이트가 들어 있고요. 병원에서 쓰는 링거 주머니 아시죠? 이게 유리였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 비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비닐팩으로. 기억나시나요? 이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해서 자기 병을 고치고 나왔는데 이 환자들을 상대로 막 검사를 해보니 이 모든 환자들이 입원할 때보다 퇴원할 때 다 전부 다 환경호르몬 수치가 다 높아져서 퇴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원인이 그 링거줄 있죠? 링거줄. 그거 다 플라스틱이죠. 유연하죠. 링거팩 유연하고 다 플라스틱 비닐이잖아요. 그 안에서 녹아나온 푸탈레이트가 몸 안으로 다 흡수돼서 병은 고쳤지만 바디버든 수치가 다 높아져서 퇴원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지만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를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 집중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방에다가 향초를 켜주신다거나 방향제를 놔주신다거나 뭔가 내가 향 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방향제 같은 거 사용하시면 된다 안 된다? 호흡기를 통해서 전부 다 푸탈레이트가 다 흡수되게 된다. 특히 매니큐어 같은 거 우리 애기들 키즈용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발라주시잖아요. 키즈용에는 그런 푸탈레이트가 안 들어가나요? 아니요, 들어갑니다. 키즈용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네, 똑같아요. 안 들어가면 매니큐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웬만하면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파라벤입니다. 자, 파라벤이라고 하는 거는요, 먹는 것도 있고요, 바르는 것도 있고요, 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파라벤은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안전한 방부제이자 보존제입니다. 이 성분을 그대로 썩지 않고 상하지 않고 그 성분이 그 인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파라벤이에요. 이 파라벤 왜냐면 화장품에도 여러 가지 성분 같은 것들이 들어가. 아니면 뭐 건강기능식품도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가. 우리가 그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이 그러니까 냉동 말고 냉장으로 판매되는 거 있죠. 그런 가공식품들은 거의 다 파라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파라벤이 전부 다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얘네들을 그 성분이 뭐 달라지거나 서로 막 충돌이 일어나서 뭐 새로운 게 생기거나 독성이 새롭게 생기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파라벤은 필수 가결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써야 돼. 근데 얘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문제인 거고 얘의 순도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금으로 봤을 때 금도 24K 순금이 있고 10K가 있고 14K가 있고 18K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각 그 순도마다 가격이 달라지듯이 파라벤도 마찬가지다. 이 순도를 얼마나 순수하게 쓰고 용량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가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파라벤을 안 넣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무파라벤 제품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면 무파라벤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었어. 어떤 로션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 로션에 파라벤을 대신할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은 파라벤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물질을 무조건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걔는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걔가 더 위험할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럼 무파라벤이 좋은 게 아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파라벤은 용량, 순도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파라벤은 지금은 안 먹을 수도 안 바를 수도 없는 세상이에요.
파라벤이 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절해 가면서 그래서 음식 같은 걸 선택하실 때 가공식품이 아니라 어때요? 천연식품으로 선택하시는 아주 현명함을 보이셔야겠죠. 네, 사람들의 한번 편의를 위해 볼게요. 쓰여지는 이 플라스틱은 버려지면 결국 돌아서 작은 조각이 된 상태로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제 역할을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하루를 보내는 사이 플라스틱을 끊임없이 손에 쥐게 됩니다. 일상생활뿐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에도 플라스틱은 곳곳에서 쓰입니다. 이 과정에서 버려진 플라스틱은 잘게 쪼개집니다. 눈으로 보기 힘들 만큼 작은 알갱이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먹이 사슬을 따라 다시 우리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땐 손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옵니다.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연구팀은 실험쥐의 입에 머리카락 50분의 1의 두께인 2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을 넣었습니다. 위장이나 신장 등 소화기관은 물론 뇌에도 쌓였습니다. 위험한 물질이 뇌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못하는 혈액-뇌 장벽도 뚫었습니다. 단순히 뇌에 축적되는 것 이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들으셨나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거의 다 플라스틱에서 기인해요. 근데 이 플라스틱이 쪼개져서 어떻게 된다? 바다로 가서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어디로 간다? 우리 뇌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요. 문제는 우리가 매주 신용카드 한 장씩은 계속 먹고 있대요. 맛있게 드셨습니까? 신용카드 한 장의 플라스틱은 매주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플라스틱을 많이 먹게 되는데 제일 많이 플라스틱이 어디 들어있냐면 물에 가장 많이 들어있대요. 물에. 그리고 새우. 그리고 맥주, 소금 이런데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들어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초미세 플라스틱 많이 들어보셨죠? 초미세 플라스틱. 초미세 플라스틱은요, 몸 밖으로 배출되지도 않는데요. 티백 좋아하시고 차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기 미세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소금이 되게 문제예요. 바다가 오염되기 시작하면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천일염 대신 뭐 먹어요? 암염 먹죠. 핑크솔트가 암염이라고 해서 산에서 나는 소금이잖아요. 그거 왜 먹기 시작했냐면 바다에서 난 소금에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검출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옷에도 미세 플라스틱 천지래요. 그래서 반드시 옷을 새로 사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세탁해서 입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전부 다 내 몸에 흡수되게 된다. 특히나 속옷 같은 건요. 사시면 무조건 세탁해서 입으셔야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 플라스틱, 환경 호르몬 이거 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어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플라스틱을 안 쓰고는 살 수 없는 우리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쵸? 플라스틱 그러면 플라스틱만 조심하면 돼? 아니요. 보세요. 이 공영 홈쇼핑에서 판매한 음식물에서 뭐가 많이 나왔대요? 프로말데히드와 잔류 농약이 엄청나게 많이 검출됐대요. 근데 이거 이미 배송 다 돼서 이미 고객들 다 먹은 다음에 밝혀진 거죠. 그럼 내가 먹은 프로말데히드는 누가 책임져요? 그렇죠? 내가 먹은 잔류 농약은 누가 책임져요? 그리고 지금 이제 더워서 골프장 많이들 안 가시는데 골프장의 잔디가 늘 푸르르고 잡초가 하나도 없고 그거 어떻게 관리해요? 다 농약 뿌려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치도 굉장히 높게 잡혀 있는데 이 기준치를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기준치가 이미 넘었어. 농약을 너무 많이 뿌렸어. 근데 이거를 저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규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규제하지 않아요? 이걸 정부에서 호주군 지자체에서 규제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상권이 죽어요. 골프장이 문을 닫으면요. 그 지역 상권이 음식점이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트러블이 생기고 상권이 죽으면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쉬쉬하고 모른 척하는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필드 나가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발끝까지 스타킹 다 신으시고요. 손에 토시 다 하시고요. 마스크 3겹 끼시고 선글라스 끼고 모자 푹 눌러 쓰고 그러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짧은 치마 입고 가시면 안 됩니다. 피부로 다 들어오고요. 호흡기로 다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또
이런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로부터도 우리는 안전하지 않아요. 특히나 어린 아이들은요, 식품 첨가물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진짜 음료수를 많이 먹더라고요. 저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엄마들이 음료수를 진짜 많이 사주고 많이 먹이더라고요. 근데 그 음료수 안에 다 뭐가 들어있냐면 액상과당이라고 하는 게 잔뜩 들어 있습니다. 이 액상과당이 몸에 묻히는 영향은 어마어마해요. 아주 당뇨로 가는 직행버스를 타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액상과당을 과하게 먹은 아이들은요, 충치가 생기는 건 물론이고, 이 아이들이 소화비만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액상과당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먹는 식품 첨가물, 애들이 과자 먹고 뭔가 군것질하고, 애기들은 막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달고 이런 것들. 이 안에 식품 첨가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이미 너무 많이 밝혀져 있어요. 하지만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먹고 싶은 대로 먹인 음식이 내 아이의 머리를 망친대요. 차라리 아이를 굶기래요.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과자래요. 이런 것들을 주면서 아무도 뭔가 죄책감을 느끼거나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지금 당장은 괜찮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은 다 괜찮습니다. 몸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은 스스로 배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우리가 배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전 인류는 아마 이미 벌써 다 멸망했을 거예요. 벌써 다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 많은 양의 환경 호르몬, 너무 많은 양의 독소가 한 번에 들어오게 되고 배출되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르게 되면서 질병이 점점 많아진다는 게 문제예요. 자, 다시 아주 중요한 파트예요. 나는 스스로 배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배출되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더 빨라. 그러다 보니까 이 쌓이는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 몸 안에 질병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런 질병들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호르몬 민감성 암이라던가 이런 성조숙증, 난임, 불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기암 면역 질환, 발달장애, 고혈압, 행동과잉 증후군 이런 것들이 생겨요. 요즘 성인 ADHD 이거 유행이죠. 유행. 난 성인 ADHD인가 봐. 이 말 안 하는 성인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환경 호르몬 때문일 수 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 성조숙증 너무 많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중에 애를 성장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게 하는 주사나 약을 안 먹이는 엄마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생리를 시작한다는 건 성장이 멈춘다는 뜻이거든요. 키가 안 큰다는 거예요. 이런 성조숙증이 찾아오면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엄마들은 최대한 이걸 늦추려고 호르몬을 그만 나오게 하거나 성장 호르몬 같은 주사를 맞추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을 먹이기 전에 환경 호르몬은 우리 삶 속에 있는 환경 호르몬부터 차단시키고 끊어내고 그런 것들을 안 들어있는 걸 사용하시고 이런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내가 안전한 구역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병원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건 이미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병원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 예방부터 하자는 거예요. 이런 환경 호르몬들이 쌓여서 결국 내 혈관을 망치고 내 해독기관인 간을 망치고 내 소화기관인 장을 망치고 내 몸의 기둥이 되는 뼈를 망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곳곳에 계속해서 병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런 병들을 고치러 우리는 또 병원에 가게 되죠. 근데 이 병원에서는요. 의사들은 약을 안 먹는데요. 환자들한테만 약을 처방하고 자기들은 안 먹는데요. 왜요? 신기하죠. 환자는 의사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환자 때문에 약을 처방한다고 하고요. 환자들은 의사가 처방해줘서 먹는다고 한대요. 서로. 어. 의사도 결국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거든요. 뭔가 식습관 개선, 운동 처방 이런 것들을 내리고 싶지만 현대 의료 시스템이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학병원 가보셔서 알겠지만 대학병원 가면 어때요? 의사 한 번 보려면 2시간 기본으로 기다리셔야 되죠. 그리고 의사 몇 분 봐요? 한 2분 보시나요?
왜냐면 의사도 너무 꼼꼼하게 체크해주고 싶지만 하루에 봐야 할 외래 환자가 막 200명씩 대기하고 있어. 근데 어떻게 오늘 물은 드셨나요? 3개월 동안 소변량은 어떠셨어요? 식사는 어떻게 처리하셨죠? 뭐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하는 거 말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면 이분이 명의에 나왔던 분이세요. 당뇨 명의에 나오셨던 분이시거든요. 이분도 자기도 당뇨약을 먹어야 되고 자기도 고혈압약을 먹어야 된대요. 근데 자기한테 처방하려고 보니까 못 하겠대요. 왜? 이 약은 이런 부작용, 저 약은 저런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스스로도 그걸 처방할 수 없겠더라라는 겁니다. 또 이 외국의 영국에 있는 이 감기 연구소 소장님인데요. 항생제는 세균을 죽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몸에 필요한 세균까지 죽인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런 항생제를 1등으로 처방하는 나라죠. 그래서 모든 균이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아기들이 처음에는 장염으로 입원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 장염을 치료하려고 항생제를 먹다가 보니 폐렴이 되고 폐렴을 치료하려고 항생제를 먹다 보니 기관지염이 되고 기관지염을 처리하려고 이 고치려고 항생제를 먹어서 후두염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 너무 많이 보였을 거예요. 보통 애들이 기관지가 약하다 보니까 보통 중이염이나 뭐 축농증이나 목이 아파서 이런 쪽으로 감기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고치려고 항생제 감기약 잔뜩 먹이죠. 그럼 조금 있으면 바로 장염이 옵니다. 왜? 항생제는 몸에 필요한 균까지 다 죽이게 되니까. 그래서 약을 한 달, 2달 내내 달고 살아요. 달고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러지 말고 진짜 건강을 지키는 게 어떤 건지 배우시고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고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식습관 개선, 운동 처방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싶지만 현대 의료 시스템에선 불가능하다. 그래서 3.3 헬스클럽에서 이걸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식품을 드시면서 내 생활 습관, 식습관, 변습관, 물습관 이런 모든 내 삶 속에 있는 전반적인 습관들을 다 고치고 운동도 가볍게 하면서 내 몸 안에 있는 병들을 좀 물리치고 이 병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한번 빼보자, 비워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TR9T, TR90 이런 걸로 이제 독소를 빼는 과정을 보내실 거거든요. 이제 기수가 어저께 시작됐으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제품이요, 대한민국에서 1등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등을 3년째 하고 있고 아마 올해도 곧 발표가 되면 4년째 1등을 하고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건 나온 지 4년,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1등을 한 게 아니에요. 나온 지 8년이 지난 시점부터 1등을 했어요. 나온 지 8년이 지난 시점부터 1등을 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 회사는 광고를 하지 않는 회사거든요. 근데 광고 한 번 하지 않고 어떻게 1등 했대? 광고 한 번 하지 않고 어떻게 1등 했어요? 사람들의 입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년 동안 만약에 이걸 먹은 많은 사람들이 살이 하나도 안 빠졌어. 아니면 이걸 먹은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에 시달렸어. 1, 2년 뒤에 막 부작용이 잔뜩 왔어. 이러면 이 제품이 8년 뒤에 1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다 똑똑합니다. 사람들은 요즘에 다 리뷰 보고 사고요. 다 실제 경험한 그 사람의 뭔가 리뷰나 실사용자의 후기를 듣고 뭔가 결정을 해요. 맞나요? 요즘엔 광고 보고 아무도 사지 않잖아요. 근데 그 실제 사용한 사람들의 후기가 쌓여서 8년 차에 대한민국에서 1등을 했다는 건 이미 제품력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 검증이 끝났다. 먹어본 사람들에 의해서 다 검증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쌓여서 3년째 계속 1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효과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은 싹 다 내려놓으시고 믿고 드시면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TR9T라고 하는 식품, 그다음에 TRM이라고 하는 식품이 요런 역할을 할 건데요. 요런 역할을 하는 거는 오늘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후원자분에게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얘가 가지고 있는 총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90일 동안 나의 체질을 개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을 빼는 것보다 중요한 게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살은 뺄 수 있어요. 일주일만 굶어도 살은 빠집니다. 그쵸?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살을 일주일 굶어서 뺐어. 하루만 먹어도 도로 찌죠.
그럴 거면 뭐하러 빼냐는 거예요. 그쵸?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과 함께 녹아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비정상적인 세포, 이미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환경 호르몬, 바디버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세포가 비정상 세포가 됐어요. 그것들을 정상 세포로 만들어 줘야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됩니다. 이런 걸 만드는데 3개월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독소가 좀 있다. 이런 거 있죠. 뭐 나는 밥이 너무 좋아. 나는 빵이 너무 좋아. 나는 떡이 너무 좋아. 이런 탄수화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달고 맵고 짠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고요. 뭔가 내가 빠르게 다이어트 하고 싶다. 좀 이렇게 빠른 속도를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TR90과 TR미를 함께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운동은 가볍게 시작하시는 게 좋고, 초반에는 운동보다는 식단에 훨씬 더 힘을 줘서 이 빼독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언니가 지금 이곳에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듣고 있는데, 저희 언니고요. 여긴 저예요. 자, 보면 저는 피부가 이랬습니다. 제가 피부만 봐도 너무 아파 보이지 않나요? 그쵸? 너무 아파 보이는 이 얼굴로 처음에 빼독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 제 피부 보이세요? 네, 아주 깨끗해졌죠. 그리고 저희 언니도 이렇게 몸이 땡땡 부어 있었어요. 부종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날씬해지고 예뻐졌죠. 중요한 건 여기 가는데 아마 한 10kg 이상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10kg 이상 빠졌는데 얼굴이 어때요? 오히려 젊어졌죠. 3개월 동안 10kg 빼면 얼굴이 어때야 돼요? 늙어야 돼요. 근데 얼굴이 하나도 늙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빼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자, 또 저희 회원님이신데 이 친구는 굉장히 날씬했던 친구예요. 원래 4사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공황장애부터 시작해서 우울증이 급격하게 오면서 정신과 약을 한 번에 많이 먹게 되면서 갑자기 몸이 막 불어나기 풍선처럼 불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팔팔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살이 갑자기 쪄가지고 여기 옆구리에 보면 살이 다 터진 거 보이세요? 급하게 살이 찌면 저렇게 빨갛게 트거든요. 근데 15일 만에 풍선에서 바람 빠진 것처럼 싹 줄어들게 됩니다. 어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은 4개월 만에 이런 변화를 일으켰어요. 4개월 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분의 딸이 엄마를 되게 창피해했었거든요. 엄마 우리 학교 오지 마.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이 엄마 가슴에 대못을 엄청 박았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4개월 동안 이렇게 노력하고 몸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서 딸이 옆에서 엄마가 줄넘기 할 때 지도 줄넘기 하고, 엄마가 식단할 때 자기도 같이 식단하고, 엄마가 다이어리 쓸 때 지도 다이어리 쓰면서 요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분의 인생만 바뀐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몸만 바뀐 게 아니죠. 이 회원님의 인생까지, 이 회원님의 딸과의 관계까지 바꿔낸 3.3 헬시클럽과 빼독이고요. 이거는 아주 따끈따끈한 사진인데요. 제가 시니어 분들에게 아주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제 회원님이시고, 자, 6월 23일, 6월 24일에 찍은 사진이죠. 아주 신선한 사진입니다. 자, 보시면 이분이요. 2월 25일 날 빼독을 시작하셨어요. 딱 4개월 만에 찍은 사진이죠. 4개월 동안 나 살이 안 빠져라는 얘기를 저한테 4개월 동안 한 400번 하셨어요. 나 배가 안 빠진다고. 아니라고, 배가 많이 빠지셨다는 얘기를 전 400번 했겠죠. 근데 사진을 찍어봤더니 어때요? 이분이 저희 엄마랑 동갑이에요. 70대세요. 운동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식단만 하셨고요. 오로지 식품만 드셨습니다. 어때요? 제가 정면 사진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옆모습 사진을 갖고 왔는데 5인치가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줄으셨죠. 그리고 옆에 분은 딱 한 달 동안 줄으셨어요. 한 달. 한 달 동안 빼독하셨습니다. 이분도 운동 안 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식품만 드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친구분들이랑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100만 원 내기를 하신 거예요. 세 분이서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을 걸고 이 다이어트가 시작하면서 허리를 가장 많이 줄인 사람이 이 돈을 다 갖기로 하고 내기를 시작하셨어요. 오늘 제가 카톡을 받았습니다. 1등 했어요라고. 허리가 5인치 이상 줄으셨거든요. 한 달 만에. 이분도 저희 엄마랑 동갑입니다. 70대십니다. 시니어분들 화이팅입니다.
시니어가 살이 안 빠진다고 누가 그러나요? 70대도 이렇게 살이 쫙쫙 잘 빠집니다. 시니어들은 살이 잘 빠지면 문제예요. 막 몸무게가 팍팍 줄면 안 되거든요. 근데 몸무게는 거의 안 줄으셨어요. 4개월 동안 딱 5kg 줄으셨고요. 여기는 4개월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딱 3kg 줄었어요. 3kg. 1개월 동안. 되게 많이 줄었을 것 같지만, 근데 허리가 5인치가 줄었습니다.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분은 한 달 동안 저한테 무슨 얘기했냐면 몸무게가 안 줄어, 몸무게가 안 줄어 이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배는 되게 많이 줄었어요. 배는 진짜 많이 줄었어요. 이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많이 줄어들었죠. 시니어분들 식품 잘 챙겨 드시고 컨설턴트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요. 이렇게 바뀌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내가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다이어트라는 게 굳이 살을 빼는 게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자,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는요, 내 생활 습관을 내 몸에 완전히 배이게 하는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게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는 살 빼는 게 아니라 뭐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게 다이어트입니다. 이런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3.3 헬시클럽이라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나 혼자는요, 못해요, 못해. 나 혼자면 100% 망해요, 망해. 그래서 24시간 나와 함께하는 동료가 있고 24시간 나를 케어해주는 컨셉이 있는 3.3 헬시클럽 안에서 생활 습관을 바꿔내시고 식습관, 물습관, 잠습관, 배변 습관 다 바꿔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평생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3개월 뒤에도 할 수 있는 걸 하셔야지. 내가 지금 하는 거, 야, 이거 한 달 내내 하라 그러면 난 못하겠다 싶으면 그거 안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잠깐만 하고 말 거면 안 하셔야 된다고요. 요요가 3번 오면요. 다이어트 10배는 힘들어져요. 남들의 10배는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생 습관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3.3 헬시 클럽 안에서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가시는 거예요.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바꿔내시고 그 외에 나한테 좀 더 뭔가 나는 너무 밥이 좋아. 나 너무 빵이 좋아. 나 너무 떡이 좋아. 나 이거 못 먹게 하면 진짜 죽을 것 같아 하시면 혈당액지 같은 거 조금 더 드시면서 식단 관리 해보시고요. 나는 진짜 잠을 못 자는 사람이야. 난 일평생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 난 일평생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 나는 늘 수면제를 먹어. 이런 수면 장애를 가지고 계시거나 나 스트레스가 진짜 많아. 막 회사만 가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하시면 이런 것들을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TR90과 함께 나이트 타임이나 필캄 같은 식품들을 좀 같이 곁들여서 조금 더 빠른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강도 말고요. 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을 내일도 할 수 있고 한 달 뒤에도 할 수 있고 1년 뒤에도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운동 꾸준하게 하시는 거 좋고 절대 고강도로 운동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한테 기회라는 게 열려 있습니다. 이 기회가 뭐냐면요. 내가 몸이 건강해지고, 내가 살이 빠져서 날씬해지고, 혹은 내가 뭔가 살을 빼려고 했는데 얼굴이 예뻐지고 이러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뭔가 의문을 갖게 되고 호기심을 가져요. 아니면 내가 빼독을 하고 내가 삶이 바뀌게 되면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기회예요. 그럴 때 이 활짝 이 오지랖의 문을 여시고 그분들에게 전하시면 됩니다. 혼자 못 하시겠으면 이곳에 나를 주신 분과 함께 그분에게 기회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좋아졌어. 이렇게 해서 이걸 했더니 이렇게 달라졌어를 많이 이야기하십시오. 그거 자체가 기회가 될 거예요.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우리 성형수술 하나만, 쌍꺼풀 수술 하나만 하려고 해도요, 병원을 겁나 서치해요. 막 이 병원이 쌍꺼풀 수술을 잘하나, 저 병원이 쌍꺼풀 수술을 잘하나, 제가 얼마 전에 쌍꺼풀 수술을 하려고 병원을 엄청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병원을 서치하게 됩니다. 근데 쌍꺼풀 수술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병원을 그렇게 찾아보는데, 희한하게 이 뭔가 고혈압약, 당뇨약 이런 대사증후군 그 병원약 먹는 거는 사람들이 잘 안 찾아보더라고요. 그냥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대로 먹습니다. 그리고 그걸 먹으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참 희한하죠.
최첨단의 의료 기술이 인류를 구원할 신약 개발이 과학이 테크놀로지가 답을 갖고 있을 거라는 확신에 찬 환상에 빠져 있대요. 맞나요? 자, 암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들을 고치려면 뭘 바꿔야 한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되지도 않는 알약 하나에 모든 것을 거는 게 아니라 먹거리와 영양, 생활 습관, 수면, 스트레스, 운동과 같은 생활 환경부터 먼저 점검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내가 변화하고 내가 내 삶을 완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는 기간인 거고요. 이 3003 헬스클럽에서 8주 동안 정말 건강해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컨설턴트 선생님들 말씀 잘 듣고 식품 잘 챙겨 드시고 시간 맞춰서 잘 챙겨 드시고 먹지 말라는 거 드시지 말고 건강해져서 저희 8주 뒤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TR9T 빼독하세요. 안녕.